자, 이번 시간부터는 이제 ARM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ARM 또는 ARM 이렇게 발음하면 되죠. 자, ARM이라는 거는 에이콘 리스크 머신의 약자입니다. 그 에이콘이라는 거는 이제 제일 처음에 에이콘 컴퓨터라는 회사가 영국에 있었는데 그 1983년에서 85년 요 사이에 이제 요 회사가 만들어져 갖고 그 여기서 만든 리스크 기반의 마이크로 프로세서 코어, 마이크로 프로세서 코어를 우리가 이제 요 약자를 줄여서 ARM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90년도에 이거를 이름을 Advanced Risk Machine이라고 지었어요. 그래서 어쨌든 요 약자 ARM은 변하지 않았죠. 자, 그래서 이 ARM이라는 거가 뭔지는 밑에 이제 참고 자료에 이 참고 자료를 클릭해서 이렇게 컨트롤 버튼을 누르고 클릭해서 따라가 보면은 이제 이렇게 블로그 사이트가 하나 나오는데 요 ARM에 대한 간단한 역사하고 요즘 ARM이 왜 이렇게 많이 사용이 되는지 그 비결에 대해서 좀 간단히 설명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참고해 보기 바랍니다. 저도 보면서 간단히 한번 보면은 이제 ARM이라는 거는 그 마이크로 프로세서 코어를 설계하는 그러니까 설계 회사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ARM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마이크로 프로세서 자체가 아니고 마이크로 프로세서의 코어를 이제 이렇게 설계합니다. 그러니까 칩이 없이 일단 설계만 해서 칩 제조 업체에다가 이렇게 그 설계도를 파는 거죠. 그러니까 지적재산권을 팔아서 수익을 남기는 기업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간단하게 이제 지금 ARM에 대해서 그 역사가 간단하게 나오고, 자, 그러면 이 ARM,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ARM이라고 얘기할 때는 이 ARM 자체가 마이크로 프로세서가 아니고, 이제 ARM 코어라고 얘기하죠. ARM 코어라고 얘기하는데, 이제 ARM 코어라는 게 뭔지를 한번 조금 부연 설명을 하면은, 우리가 지금 이제 ARM, 그러니까 이제 이 ARM, ARM 이제 코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그 마이크로 프로세서의 가장 핵심 되는 부분이 뭡니까? 그 이제 이렇게 ALU 로직이 있고, 그 다음에 뭐 레지스터들이 있고, 그죠? 앞에 우리가 이제 MU0 할 때 한번 공부했었죠. 그리고 이제 컨트롤 로직이 있고, 이 부분이 제일 마이크로 프로세서의 코어 부분입니다. 그죠? 이 부분을 이제 설계를 해서, 반도체, 그러니까 이제 이 ARM이라는 거는 설계만 해서 설계도를 팔아먹는 데고, 그러면은 이 시스템 반도체는, 그죠? 이제 이 마이크로 프로세서 위주로, 이제 이 마이크로 프로세서를 이제 설계하고 생산하는 이 시스템 반도체에서는 이제 지금 크게 두 개로 분류도 되죠. 그래서 이 설계만을 담당하는 이 팹리스라는 거, 그러니까 생산 시설에 해당되는 팹이 없는 그 팹리스 회사하고, 그 다음에 생산만을 주로 담당하는 파운드리, 그 파운드리 회사로 나눠지죠. 그래서 이들 회사들이 이제 ARM 코어 기반의 이 시스템 반도체 회사들은 이 ARM으로부터 이렇게 설계도를 받아갖고, 여기 이제 코어 부분에 대한 설계도를 받아갖고, 그 다음에 이제 마이크로 프로세서, 그러니까 CPU라 그러죠. 이 마이크로 프로세서가 만들어지려면 코어만 있어서 되는 건 아니죠. 거기다가 와이파이 모듈이나, 그 다음에 퀄컴 같은 데는 이제 무슨 통신할 수 있는 모듈, 핸드폰 통신할 수 있는 모듈, 그런 것도 포함하고, 그 외에 블루투스라든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다른 부분들을 합쳐서 이제 실제로 마이크로 프로세서 자체, 이제 칩으로 만들 수 있는 마이크로 프로세서 자체를 이제 일단 또 설계만 하는 데죠. 여기는 그래서 설계만 하는 데입니다. 여기서 설계한 회사들은 요걸 이제 생산하기 위해서 생산 시설을 갖춘 이제 파운드리 회사로 이제
생산을 주문하게 되죠. 그래서 좀 전에 얘기했던 이제 퀄컴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뭡니까 애플이라든지 그러니까 생산 시설이 없이 이제 설계만 그 다음에 우리 라즈베리 파이 그에 들어가 있는 마이크로 프로세서를 설계한 브로드컴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생산 시설을 갖춘 데는 우리가 제일 잘 아는 TSMC죠. 대만에 있는 TSMC고 그 다음에 이제 삼성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인텔. 사실 삼성과 인텔은 설계도 하고 생산도 하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둘 다 하는 회사는 이제 종합 반도체, 뭐 인티그레이티드 디벨롭ment 매니팩처링하고 종합 반도체 설계 및 생산 회사가 되는 거고 이제 크게는 이렇게 분류가 이제 돼 있는 거죠. 그래서 그 ARM은 이제 요 코어만을 설계하기 때문에 팹리스 중에서도 팹리스 라고도 또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요게 좀 여기 요 사이트 한번 들어가 보면은 그래서 뭐 조금 이제 그 ARM에 대한 역사가 간단하게 나오고 그래서 한번 좀 읽어보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 ARM이 이제 좀 유명하기 널리 시작된 건 한 94년도에 ARM 버전이 ARM 코어 버전이 발전해 오다가 ARM 7 때부터 이제 급속도로 많이 사용이 되기 시작했어요. 그래갖고 버전이 쭉쭉 보면은 이제 버전이 쭉 여기 ARM 버전을 보면은 그래서 초기 버전은 이제 좀 아직 기능이 좀 부족하고 뭐 오래되고 해서 잘 언급이 안 돼요. 그래서 여기서 언급을 안 하고 주로 이제 ARM 코어 버전이 이제 ARM 7부터 7 이제 여기 그림이 없는데 이제 8도 있습니다. 8 좀 많이 이제 그 안정화돼서 많이 보급된 게 ARM 코어 중에 ARM 7, ARM 9 그리고 ARM 11 이제 이게 많이 보급이 됐어요. 그리고 옆에 보면 이제 뭐 TDMI 이렇게 붙은 거는 요 ARM 코어가 가지고 있는 부가 기능인데 이제 THUMB이라는 거는 우리가 아까 1장에서 얘기했던가요? 원래 ARM 자체는 32비트 마이크로 프로세서 이제 ARM 7은 32비트 마이크로 프로세서로 기반으로 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인스트럭션도 32비트로 되어 있는데 이 리스크다 보니까 이제 그 아주 인스트럭션들이 단순하죠. 그래서 그러다 보면 이제 시스크에 비해서 이 인스트럭션 사이즈가 좀 늘어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그 인스트럭션 사이즈를 이제 16비트로 줄여서 설계해 놓은 게 이제 썸입니다. 그래서 이 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어셈블리어 프로그래밍 하고 할 때는 잘 안 쓰고 그 C 언어 같은 거를 이제 컴파일 할 때 이 썸 모드로 컴파일하라 그러면 이제 16비트로 컴파일 할 수 있도록 이제 어쨌든 이런 이제 썸 기능을 지원하느냐 하는 게 이제 T고 디버거 기능을 지원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D라는 버전이 붙고 옵셈 기능이 있느냐 롱 멀티플라이니까 이제 64비트 옵셈 기능이 있느냐 그리고 I는 요 인서킷 에뮬레이터의 약자입니다. 그러니까 에뮬레이터를 지원할 수 있느냐 하는 거고 그 다음에 J라는 버전이 붙으면 여기인데 이제 자바 가속기가 있느냐 자바 버추얼 머신이 있어갖고 자바 가속기가 있느냐 그 외에 이렇게 쭉 여러 가지 이제 기능에 따라서 요 ARM 코어에 이제 요 서픽스로 버전 이름 다음에 서픽스로 이렇게 붙어져요. 그 다음에 우리가 또 ARM 코어 그 버전을 얘기할 때 요 안에 보면은 이제 인스트럭션 셋 버전 우리가 또는 뭐 인스트럭션 셋 아키텍처 해갖고 ISA라고 하는데 요 ARM 코어 중에서도 좀 전에 얘기했듯이 요 ALU 로직하고 레지스터하고 이제 컨트롤 로직 요 핵심 부분이 딱 설계가 되면은 요 이제 어셈블리어 인스트럭션이 만들어져요. 인스트럭션 그 어셈블리 흔히 이제 기계어죠 그냥 기계어 우리가 말하는 이제 기계어가 설계가 이제 기계어까지 설계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요게 제일 핵심 부분입니다. 그죠? 우리가 이제 MU0 같은 데서도 봤을 때,
이렇게 이제 MU0 같은 경우는 아주 간단하게 우리가 요 8개 인스트럭션이 제공되는 아주 간단한 마이크로 프로세서였죠. 이렇게 그 MPU의 이제 이런 핵심 부분들 ALU하고 이런 레지스터들하고 그 다음에 이제 컨트롤 여기 안 보이는데 이런 컨트롤 유닛이 정해지면은 이제 요 인스트럭션도 이제 정해지게 되는 거예요. 요 이제 인스트럭션을 이렇게 이진수로 나타내는 기계어가 되는 거고, 요걸 그 심볼로 이렇게 표현하는 이제 어셈블리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앙코어 얘기할 때 요 인스트럭션 셋 아키텍처, 인스트럭션 셋 버전이 사실은 더 핵심적인 부분이고, 그래서 ARM 얘기할 때는 이제 요 ISA 버전이 있고, 요걸 이제 요걸 포함하는 이제 ARM 코어 버전이 있고,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 ARM 코어를 가지고 가서 이제 요 반도체 이제 실제로 마이크로 프로세서를 이제 칩을 만들 수 있게 마이크로 프로세서를 설계해 놓는데, 아까처럼 뭐 인텔에서도 하고, 애플에서도 하고, 삼성도 하고, 퀄컴도 하고, 뭐 브로드컴도 하고, 이렇게 이제 하면 얘들은 또 자기네 버전이 붙죠. 자기네 버전이 붙어갖고 그렇게 이제 요거는 이제 완전히 이제 칩 형태로 나올 수 있는 버전, 실제로 칩 버전이죠. 이제 뭐 스마트폰이면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칩 버전, 이렇게 버전이 이제 이렇게 분리가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좀 더 살펴보면, 자, 반도체, 요렇게 해갖고, 여기 히스토리를 한번 보면은, 이제 한 2002년도까지 이제 11세대 ARM11까지 출시되다가, 그다음부터는 이제 ARM 코아텍스라는 새로운 시리즈로 이제 쭉 발전을 해요. 그 코아텍스는 크게 세 종류인데, 요렇게 이제 발전을 합니다. 코아텍스 A, R, 이제 M, 요렇게, 이것도 보면 ARM 버전도 어쨌든 공교롭게도 딱 일치합니다. 그냥. 그래서 이제 코아텍스 버전으로 발전하는데, 이 ARM 코아텍스 시리즈는, 그래서 코아텍스 A는 어플리케이션의 약자로서 주로 이제 고성능 마이크로 프로세서,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전력을 요구하면서도 또 고성능을 요구해요. 그래서 이제 이런 데 많이 들어가고, 코아텍스 R은 이제 리얼타임을 보장해야 되는 그런 인베디드 시스템에 이제 사용이 되고, M은 이제 마이크로 컨트롤러의 약자로서 마이크로 컨트롤러하고 마이크로 프로세서하고, 이 마이크로 컨트롤러 대 이제 이 마이크로 프로세서하고 이제 흔히 비교를 하면은, 이 마이크로 프로세서에다가 각종 페리프럴 같은 거를 칩 안에다가 집어넣어서 만든 게 마이크로 컨트롤러예요. 그러면 이제 요런 거는 뭐냐면은 좀 소형기기 요런데 칩을 여러 개 두면 이제 이 부피도 많이 나가고 비용도 비싸지니까 좀 기능은 떨어지더라도 소형기기 요런데 원칩으로 거의 모든 기능을 다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데 많이 사용됩니다. 그래서 비용과 전력 효율을 좀 이제 대폭 낮춰갖고 이제 IoT나 산업용 가정용 기기 요런 데서 많이 사용돼요. 자, 그래서 요 ARM 코아텍스 시리즈에 대해서 좀 더 알고 싶으면은 여기 있는 참고 자료 좀 따라가 보면은 ARM 코아텍스 시리즈가 이렇게 좀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코아텍스 M, 실제로 이제 코아텍스 M도 실제로 코어 부분에 있는 그 인스트럭션 셋 버전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코아텍스 버전은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좀 전에 얘기했듯이 요 ARM 코어도 그 안에는 이제 요 인스트럭션 셋 버전, 그죠? 인스트럭션 셋 버전을 기반으로 하는 겁니다. 요 인스트럭션 셋 버전이 바뀌면, 요게 이제 버전이 올라감에 따라 새로운 인스트럭션이 뭐 추가되기도 하고, 새로운 인스트럭션 기능이 또 추가되고 또 빠지기도 하고, 뭐 어셈블리어에 이제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인스트럭션 셋 버전 안에 이제 코아텍스 버전 어떤 게 이렇게 발전해왔고, 이제 코아텍스 A 시리즈는 이제 어떻게 발전해왔고. 자, 우리가 이제 A 중에 코아텍스 A53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죠. 요 부분이. 코아텍스 A53이라고 하는 요 부분이, 보면은,
그 마이크로 프로세서, 우리 그 이제 라즈베리 파이로 할 겁니다. 그죠? 그래서 라즈베리 파이 3, 우리가 이제 앞으로 실습하게 될 거는 라즈베리 파이 3B 플러스 모델인데, 여기에 이제 들어가 보면은 이제 좀 그 스펙이 나와 있어요. 요거 뭐 본체만 살려면 이렇게 가격이 지금 뭐 이렇게 가격이 나오네요. 근데 어쨌든 이제 뭐 여러분한테는 1인당 1키트씩 다 이제 주어질 거니까 그걸로 실습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반납하면 돼요. 여기에 보면은 이제 브로드콤이라는 회사, 브로드콤이라는 회사에가 이제 칩 설계해서 이제 생산업체에다 맡겨서 이제 칩을 만든 거죠. 여기 보면은 안에 브로드콤 2837이라는 마이크로 프로세서가 들어가 있는데, 그런데 요 안에 이제 좀 전에 얘기했듯이 브로드콤이라는 거는 암코어, 암에서 설계도를 받아갖고 이제 저기 브로드콤에서 나머지 각종 그 추가적인 회로를 추가해서 이제 실제로 요 칩에 해당되는 거를 설계를 해갖고, 브로드콤은 이제 팹리스 회사니까 생산은 아마 저기다 맡겼겠죠. 인텔 아니면은 TSMC 아니면은 삼성에다 맡겼겠죠. 요 안에 이제 스펙을 보면 이렇게 1.2GHz 쿼드 코어로 이제 ARM 코어텍스 A53짜리 그 CPU 4개가 이제 쿼드 코어 4개가 이제 박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클락 스피드는 1.2GHz고, 이게 이제 뭐 다른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와이어리스 랜이나 블루투스 뭐 이런 기능들이 그 CPU 안에 이제 들어가 있는 거죠. 내장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보면은 이제 ARM은 특징을 좀 살펴보면은 어쨌든 마이크로 프로세서인데 이제 32비트, 지금은 이제 아까처럼 이제 코어텍스 버전의 그 A 시리즈 같은 경우는 64비트로 지금 나오고 있어요. 요거는 좀 이제 슬라이드가 좀 옛날 버전이라서 ARM 7 때만 하더라도 이제 32비트. 제일 처음에 이제 ARM은 32비트부터 시작했어요. 그래갖고 이제 32비트 리스크 머신입니다. 우리가 이제 1장에서 리스크하고 시스크 비교를 했죠. 사실은 ARM은 리스크에다가 좀 그 시스크 기능을 추가를 한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냥. 그래서 리스크와 리스크, 기본적으로 리스크 머신인데, 거기에다가 시스크의 장점을 좀 따와갖고 이렇게 설계가 된 거다 보면 돼요. 어쨌든 리스크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좀 디자인에서 이제 심플하고, 그리고 지금, 그런데 굉장히, 아까 지금 보면은 이제 83년도에서 85년도 사이에 이제 설립이 돼갖고, 뭐 25년 이상이 아니라 지금 이 슬라이드는 좀 한참 옛날 거라서 지금은 그러니까 35년도 넘었죠. 그리고 사실은 이제 더 이상 리스크인데, 사실은 이게 굉장히 파워풀하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리듀스라는 시스크 기능도 들어가고 있어요. 더 이상의 리듀스가 아니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자, 이걸 개발한 회사는 아까처럼 ARM이라는 회사인데, 그 제일 처음에는 이름이 에이콘 리스크 머신이었다가 이제 어드밴스드 리스크 머신으로 바뀌었다가, 여기 히스토리를 좀 보면은 또 보면은 그 다음에 이제 ARM 홀딩스라는 회사, 이제 그다가 98년도에 이제 이름을 ARM 홀딩스라는 회사로 이제 이름을 바꿨다가 2016년에 2016년에 이제 소프트뱅크로 인수된 거죠. 그때 이제 막 그 뉴스에 많이 나왔는데, 굉장히 소프트뱅크의 손정희 회장이 굉장히 이제 35조 원에 거의 달하는 높은 가격으로 인수를 해갖고 너무 비싸게 산 거 아니냐 뭐 이랬는데, 손정희 회장은 충분히 가치가 있다 해서 이제 이 ARM을 35조에 인수를 한 거죠. 그러다가 이 소프트뱅크, 이제 손정희 회장이 좀 지금 코로나 사태 이런 것 때문에 좀 이제 어려워지니까 이거를 이제 또 다시
이제 시장에 내놓은 거죠. 그래서 최근에 보면은 이걸 이제 엔비디아라는 GPU 만드는 회사 있죠. 엔비디아에 이제 인수를 했습니다. 결국은 이제 엔비디아가 이제 ARM을 이제 인수를 해갖고 어떻게 보면 이제 반도체 시스템 반도체 현상에 이렇게 지각 변동이 이제 뭐 이렇게 있다는 게 최근에 뭐 뉴스로 많이 나오고 있죠. 자, 그러면 이제 그 ARM에 대한 프로그래머스 모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ARM 프로그래머스 모델은 이제 모델이라는 건 뭐냐면은 이 ARM을 이용해서 어셈블리어 프로그래밍을 하거나 이러면은 이 ARM의 그 마이크로 프로세서 내부 구조를 알고 이제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어셈블리어 프로그래밍 같은 거 하려면은 그걸 알아야 되기 때문에 간단하게 ARM의 프로그래머 관점에서 ARM 내부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